자영업이 점차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자영업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망해가는구나라는 걸 짧게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던 거를 퇴사를 해야 되겠죠. 퇴사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한다거나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점을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업종에 대해서 상권 분석을 하고 음식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백종원 같은 분이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맛 개발을 하고 메뉴 개발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하고 이런 메인 상권이라든지 여기가 먹혀 들어갈 만한 이런 상권에서 월세 비용 이 정도 내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퇴사 후에 별다른 내가 엄청난 고민이나 준비나 음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예를 든다면 음식에 대한 뭔가 철학이라든지 메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임대료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크게 없이 일단은 내가 요런 메뉴 요런 내가 우리 동네 주변에 없는데 이거 내가 어제 가보니까 정말 맛있게 하던데 내가 해도 이 정도보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선택은 메뉴를 그나마 좀 대중적인 메뉴를 선택하면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냥 자주 찾는 이런 메뉴들 또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책 같은 경우도 스테디셀러로 이게 많이 팔리는 꾸준하게 팔리면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메뉴가 아니고 콩국수 있죠. 여름에 많이 먹는 콩국수 또는 요즘에 많이 늘었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마라탕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비대중적이거나 허들이 약간 이상한데 저 왜 저런 걸 하지? 왜 저럴 걸 허들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 높은데 수요는 별로 없는 이런 업종 아니면 허들이 완전 낮아가지고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을 선택을 하고 상권 분석도 안 하고 진입을 하면서 창업을 딱 했는데 처음에는 오픈빨이어서 좀 장사가 되다가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여기 좀 이상한데 맛없는데 별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손님이 없어지는 거겠죠. 주문도 없고 손님도 없다가 그때부터 사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메뉴가 별로 사람들이 호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신메뉴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메뉴는 덕지 붙으면서 처음에는 5개로 시작했다가 10개, 20개 점점 메뉴가 늘어나면서 식재료 관리는 식재료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나가게 되는 식재료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저 안쪽에 처박혀서 썩어가는 거고 식재료 관리는 점점 안 되고 영업시간 또한 처음에 5시, 7시에 마감했다면 사람들이 저녁에 올 수도 있어 더 늦게까지 해야 되겠다 밤에 요즘에는 회식도 1차밖에 안 하고 다 끝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월세 내는 건 돈은 똑같으니까 영업시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피로감은 상승하고 아니 부부 창업이다 그러면 집에 퇴근해서 어차피 장사도 안 됐는데 모든 시간을 거기에 그냥 얽매여 있다가 퇴근하면 돈은 많이 벌면 돈으로 금융치레가 돼가지고 부부가 으쌰으쌰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돈은 돈대로 안 되고 힘든 건 힘든 건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짜증내 있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거기서 뭐 하나만 촉발이 돼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불꽃이 탁 일었다. 애가 갑자기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이상하게 쳐가지고 공부를 못했다거나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빨래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됐다거나 설거지가 안 됐다거나 청소가 안 됐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서로 걸리면 서로 긁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불꽃이 튀면서 니 탓 내 탓 하면서 이게 쭉 가면서 너 때문에 장사를 해가지고 안 됐다. 네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네가 이 메뉴를 하자 그래서 네가 이것 때문에 하자 그래서 네가 영업시간을 늘리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가면서 서로의 불만은 쌓여지고 대화는 없어지고 나중에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또 서로 대화 없이 또 그냥 굴러가다가 서로 관심도 없어지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는 또 등한시하게 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슬픈 얘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좀 있고 좀 장사가 되는 거죠. 월세를 내가 낼 정도 또 그러면 식재료를 낼 그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된 매출 금액 대비해서 내가 이게 식재료를 샀을 때 원재료비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월세를 낼 수 있고 관리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돈까지만 딱 벌고 부부가 하든 내가 혼자 하든 간에 내 인건비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신메뉴를 추가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좀 힘들지만 이 경기가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정작 문제가 여기 안에 있는데 외부에서 자꾸 문제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늦게까지 하면 신메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더 와줄 것이라는 기대심 내에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인건비를 못 가지고 가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인건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사람이 없거나, 그래서 월세를 못 낼 정도로 돼서 이런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아차 싶어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접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건비는 못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이 있는데 한 달 매출 기준으로 이런 식재료가 낼 수 있고 관리비나 월세를 낼 수 있고 거기서 딱 제로 세팅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쉽게 포기를 못하고, 아, 지금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 다른 뭐 마통을 뚫어서 한다거나 해서 그 빚을 내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서 점점 빚이 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악순환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도 처음에 내 돈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창업을 했는데 빚까지 내서 빚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 자영업을, 내가 지금 창업했던 이 매장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빚으로 빚을 막고 빚으로 그리고 월세를 내고 빚으로 식재료를 내면서 그냥 꾸역꾸역 그걸 뛰어넘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식재료도 계속 정산을 못하는 구조까지 가면서 마지막에는 완전 빚까지 더 지면서 이런 폐업을 하게 되는 과정을 최근에 정말 많이 봤다는 얘기. 메뉴가 최초로 어떤 땡땡 전문점이었다가 나중에 완전 김밥 천국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완전 이 가게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사장조차도 내 가게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사람들 이제 인건비 때문에 다 자르고 부부까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 다 자르고 우리 부부가 남든가 내 혼자 남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 사장이, 이 정권을 들고 있는 이 사장의 머리 있죠. 뇌가 이상하게 건조라 그러죠. 이상한 생각 안 바뀌는 거죠. 내 음식이 내가 낸데 나 프라이드 있어. 나 너무 엄청나게 대단한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좀만 더 하면 돼.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내 배우자, 주변에 있는 자녀들, 주변에 있는 부모까지도 힘들게 하는, 전혀 누가 와가지고 이런 변화에 대한 얘기, 개선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도, 이건 너는 네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내 장사 철학이 있어. 내 매장에 대한 철학이 있고, 여기는 모토가 있고, 난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런 메뉴가 요즘에 있대. 이렇게 해봐라. 장사를 이렇게 해보고, 도전 식재료가 있고, 더 싼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레시피를 바꿔봐라. 해도 절대로 안 바뀌는 이상한 곤조를 가진 사장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배우자가 옆에 그렇게 있다. 저는 조용히 그냥 빨리 거기서 도망치시라.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망하고 있는데도 안 바뀐다. 그 선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 들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상한 곤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는.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만 망해서 끝날 거를 완전히 그냥 빚까지 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시간, 돈, 체력 다 날아가고 내 나이도 더 먹어가버리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그냥 다 갈등만 나중에 남는 거죠. 부부끼리의 갈등.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이 분위기가 전해지겠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운다.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다. 이걸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될 수도 있고, 지금 워낙 내수가 안 좋고 물가도 비싸고, 이 문제는 맞는데,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영업자 입장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예비 나중에 지금 창업자분들 계시겠죠.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나만의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마인드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항상 제가 뇌가 말랑말랑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투자함에 있어서도, 그냥 창업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변화에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 지금 어떻게 돈 벌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게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화하면서 우리 매장을 한번 쳐다보고, 나 때문에 혹시나 내 배우자가 개고생하는 게 아닌가? 7시까지 해야 될 일을 10시까지, 11시까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막 돌리면서 돈은 돈대로 안 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또 빚은 빚대로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과감한 용기가 필요할 때 또 부지부지 당하면서 또 그냥 꿀꺽 넘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감당하면 나중에 더 큰 엄청난 이 고통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또 예비 창업자분들도 이런 관점에 우리가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쉽게 폐업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빚만 들어가는 구조가 빠져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르게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대놓고 제 책을 앞광고로 하겠습니다. 제 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이런 창업 관련된 내용들도 제 책에 고스란히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책을 구매하시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께 선물해 주셔서 제 책이 널리 판매될 수 있도록, 제 닥코스TV 구독자님이라면 반드시 제 책을 한 권 꼭 소유를 해 가시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책 링크를 마지막에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